자, 이제 오늘장 국내 증시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만 봤을 때는 조금씩 안정이 되찾나 싶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하기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결국에 불확실성, 눈에 보이는 수치, 다시 말해 실적으로밖에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통틀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어제 시장이었는데요. 자, 먼저 노보노디스크와 슈퍼마이크로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쇼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잘 팔리긴 했지만 시장 파이가 넓어지는 만큼 경쟁도 심화되면서 마진은 조금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요. 여기에 앞으로 또 미국 정부 차원에서 가격에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성보다는 이익단에서 성장에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상황 다르지 않죠. 어닝 쇼크가 나온 건데 때문에 AI 선두 주자로 동시에 주목을 받았었던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5% 넘게 빠지면서 이 기술주들의 하락이 결국 나스닥 지수의 하락까지 연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으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사실 비단 미장에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셀트리온 2분기 역대급 매출을 발표하면서 어제 바이오 쪽 확실히 선도주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반도체 저희 브리핑을 들은 걸까요? 이제 주도주 왕권을 좀 뺏기나라고 실망하고 좀 돌아서려 했더니 어제장에서는 갑자기 반등을 해줬습니다. 전력과 함께요. 잠시 뒤에 또 삼성전자 퀄테스트 오버 이슈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엔터의 경우에는 마치 2차 전지와 비슷했다라고 할까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까지 잘 나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엔터 4사가 동반 상승, 동반 강세 모습 보였습니다. 화장품은 어제 저희가 브리핑에서 잠시 짚어드렸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었던 미국 쪽의 매출 그리고 북미, 유럽 쪽은 다 잘 나오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그 매출에 쇼크가 나면서 결국 주가가 20% 넘게 급락을 한 건데요. 일단은 중국 쪽의 비중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이 실적은 2분기에서 멈추지 않고 3분기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심지어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까지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의 실적인 것 같네요.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오거나 예상보다 못 나왔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을 보여주거나 모든 포인트는 한마디로 실적으로 귀결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실적에 수급까지 받쳐준다면 어떨까요? 완벽한 한 콤비네이션이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주인공 바이오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주도주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지난주 금요일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힘들었죠. 피해 금요일이었는데 이 피해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검은 월요일과 반등이 들어왔었던 화요일 모두 다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들의 러브콜을 받은 게 바이오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들을 샀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매수 상위권에 알테오젠과 리가켐 바이오, 펩트론 등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였다는 사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포트폴리오 전략 수정이 필요한 걸까요? 차기 주도주 후보군으로 이제 바이오다라는 얘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엔비디아 실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례를 봤을 때 코스피가 3% 넘게 조정을 받았을 경우
낙폭이 그런 시장 안에서도 조금 덜했던 섹터는 다음 날 반등 또는 다다음 날 반등을 했을 때 훨씬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어제 저희도 이런 기조에 맞춰서 그 다음 날 반등이 들어왔던 섹터 가운데서 탄력이 좋은 쪽으로 조선과 바이오를 손꼽아 봤었죠. 그런데 시장은 어제 시장만큼은 그래도 바이오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시장의 분석과 함께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로 우리는 맥을 맞추고 있죠. 바이오의 경우엔 특히나 신약 개발에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 경우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꼽히고 있고, 이 상황에서 미중 분쟁이 격화되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생물보안법은 이제 통과가 될 거라는 사실이 확실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는 좀 누려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이오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상황이 긍정적인데 실적까지 마이크로까지 잘 나왔죠. 셀트리온 매출단에서 봤을 때 2분기 역대급 실적이 나온 건데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바가 있지만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에서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자, 이 램시마 SC의 또 다른 미국 버전이죠. 진펜트라 역시도 지금까지로서 미국에서 75% 정도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다만 영업이익도 60% 넘게 감소한 게 그리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형자산 상각이 2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와 하반기, 4분기까지 통틀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전망에서 어제 바이오 시밀라 안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CDMO 쪽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바가 있죠.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가 주는 모습이고요. 플랫폼 기업들은 수급으로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재확산이 확실시 되면서 진단키트는 그 종목 안에서 순환매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우리가 연일 확인해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시황판에서 짚어드렸듯이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비만 치료제들 주가 흐름은 우리가 조금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매력이 있는지 수급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반도체와 전력입니다. 자, 반도체랑 전력은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브리핑을 했을 때도 AI 버블에 대한 어떤 논란이라 할까요? 그 논란이 좀 수그러들었을 때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보실까요? 삼성전자 콜테스트에 대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물론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안 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말 뭔가가 다 왔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 오보가 너무 잦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민감도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오보가 개장 전에 나왔는데요. 처음 이렇게 오보가 나왔을 때는 정말 체결 강도부터 달랐었는데 어제장에는 그냥 심심찮게 시작을 해서 오히려 중간에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 시장은 오히려 이 콜테스트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보자,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최근에 시장에서 발목을 잡았던 이슈,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조금 결함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HBM3는 호포용에 들어간다면 퀄테스트가 진행 중인 HBM3E의 경우에는 블랙웰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블랙웰이 지연이 된다면
호퍼용 수요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납품하고 있는 HBM3에 이어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삼성전자 오히려 엔비디아 결함설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수혜를 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디램 쪽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 사이에 PC용 디램 가격만 13%가 오른 건데 물론 디램이 PC용도 있고 데이터 센터용도 있고 휴대폰용도 있겠지만 이미 PC사들도 이 디램이 급격하게 공급이 감소할 걸로 추정이 되면서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도 비슷하게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지금 디램 쪽으로 캐파를 줄이지 않고 계속 확장을 하겠다라고 공표한 삼성전자에게는 이래저래 상황이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이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도체와 함께 늘 AI로 묶여서 갔었던 섹터도 전력인데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브리핑을 했을 때도 이미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에너지위원회도 전력의 효율성에 대비하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2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그 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전력 쪽의 움직임에 탄력을 더해줬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요즘 너무 덥습니다. 입추가 시작됐는데 물론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한데 그래도 한낮에는 아직까지 폭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제 휴가가 끝나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벌써 93.8기가와트를 기록하면서 역대 여름 가운데 가장 무더운 여름을 맞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전력 쪽은 미국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전체적으로 호재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 섹터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우리는 전력 쪽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도 잠시 뒤에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도 짚어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5배가 넘게 증가하면서 사실상 재유행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벌써 반응이 와서 진단키트 매출 그리고 진단키트 쪽으로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거 계속 짚어드리고 있죠. 앞서 언급을 드렸었지만 노보노디스크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오면서 오늘 비만 관련주들 변동성에 좀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금투세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과 그리고 국회 입장이 좀 갈립니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시장 이야기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할게요. 네, 목요일 아침은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SP 제대로 말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네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 시장 얘기부터 매크로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어제 우리 시장 봤을 때는 좀 안정을 찾는다 싶었는데 간밤에 마감된 또 뉴욕 증시 상황 보고는 낙관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지은 대표님.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관은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월요일 날 시장 굉장히 힘들었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심리가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물론 그 부분은 약간은 해소되는
이슈는 나오기는 했어요. 지금 우치다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을 여러 가지 좀 염두를 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쪽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한시름 놨다? 미국 증시도 좀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던가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영향력을 많이 주는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크게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로 봤을 때 하루 이틀 상승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 시장이 추세를 아예 돌리고 이젠 우상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너무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우리가 이제 보통 폭락이 나오고 나서 빨간불을 시장이 켜내고 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동안 이제 월요일날 큰 폭의 하락을 통해서 우리가 손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럼 만회하고자 하는 그 욕구 심리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내가 지금 빠르게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공격적인 매수세로 월요일날의 하락분을 빨리 만회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어떻게 보면은 네. 불안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마음이 급해지는 조급해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럴 타이밍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기회는 찾아올 수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비중 조절, 현금에 대한 부분들 확보를 한 사람들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마음이 급할 것이 없다.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과 향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션 만기일이라는 또 하나의 산이 있는 줄 몰랐네요. 오늘 변동성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섹터별로 나눠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듣다 보니까 드는데 네. 바이오는 사실 잘 가고 있잖아요. 선방을 하고 있어서 추세가 강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만큼 회복력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보다 강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와 주는 섹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시장이 계속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이 반등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지만 네. 원래 뭐 급락이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온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조건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시장의 하락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합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지금 당장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만 들어서 보면요,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빠질 때도 많이 빠졌고 올라올 때도 평소에 뭐 1% 내외에서 뭐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실 반등도 좀 세게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반등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저는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네. 반대편으로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악재가 뭔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 응원하시는 마음은 그렇죠.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두 분 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데 결을 같이 하시네요. 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매크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마이크로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적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바이오는 이제 더 이상 꿈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적 잘 나오잖아요. 네. 뭐 많습니다. 어제 시장에 주도를 한 건 시밀러였는데 CDMO도 계속 잘 가고 있고요. 네. 플랫폼은 수급도 좋고 진단키트 뭐 좀 논외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오 안에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지은 대표님의 원픽은요?
저는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네. 사실 바이오는 지금 매력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시장의 수급 자체도 우리가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에서 좀 알 수가 있었듯이 셀트리온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래의 성장성, 물론 진펜트라라는 그 모멘텀, 큰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수급 자체가 2차 전지와 반도체보다는 지금은 바이오 쪽으로 해석 자체를 똑같은 실적이 나왔을 때 오히려 반도체는 실적 잘 나와도 그럼 다음 성장은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눈이 너무 그쵸. 높아졌죠. 근데 오히려 바이오는 그동안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침체기를 겪다가 요즘 상승이 나왔고 오히려 약간의 부족한 실적을 보여도 그래 지금은 이렇지만 하반기 때는 더 잘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많아라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이오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기회는 좀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중에 알테오젠을 말씀을 드리는 건 최근에 이제 시장 많이 밀렸을 때 알테오젠도 신용 물량이 한 51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네. 그 물량을 다 소화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알테오젠 자체만으로 우리가 좀 모멘텀을 살펴보면 최근 산도스와의 호재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2022년에 계약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기술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해제를 하면서 새롭게 계약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새로운 히알루로 니다제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 기술에 대해서 뉴럴티도 받고 계약금도 받는 이런 구조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품목에 대해서 최대 3개까지 우리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구조라고 했다면 이제는 여러 개의 품목에 있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새롭게 계약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향후 가져갈 수 있는 마일스톤, 로열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훨씬 더 레벨업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9월 23일에 머크의 임상 네. 3상이 이제 종료가 되고 발표가 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 좀 지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ADC 쪽으로도 SC 제형에 대한 모멘텀 계속 가져가고 있고 특히 이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우리가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약가 인하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물질이 이제 그 SC 제형으로 제형을 바꾸다 보면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글로벌 지금 기업들이 이 SC 제형에 대해서 실제로 기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요. 근데 머크에서도 네.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SC 제형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미 알테오젠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적인 측면으로 인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지금은 알테오젠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크사랑 독점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뭐 판매 허가 이슈도 뭐 중국, 네. 우리나라 뭐 다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호재가 많아요. 본부장님은 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뭐 CDMO라던가 네. 바이오시밀러 좋은데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금리 인하를 이제 거의 확정 지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수급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져도 회복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겠지만 지금 뭐 바이오시밀러라든가 CDMO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리올림픽 개최지에서도 네, 그 맞아요. 선수들이 지금 그렇다고 좀 하더라고요. 확진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귀국하는 한국 선수들도 있고 분명히 이제 한국 분들이 또 다시. 많이 귀국을 하실 건데 예.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나 좀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간에 봤을 때는 지금 진단키트라던가 이런 항생제 같은 그런 섹터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근데 어디까지 좀 트레이딩이고 그렇죠. 좀 펀더멘털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보신다는 거죠? 네, 뭐 이거는 제가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 예, 지금 맞아요. 이러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회복을 했고 거기에서 신고가까지 경신했다라는 점은 네.
굉장히 지금 뭐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번에도 두 분 같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 유지은 대표님이 대신 산발을 하고 싶지만 셀트리온으로 변경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어제 저희가 모셨던 출연자 한 분도 또 산바 얘기해 주셨는데 생물보안법의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산바 그리고 케바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네요. 정말 바이오 한번 주목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랑 전력 쪽 점검을 해볼게요. 반도체, 이차 삼성전자는 이제 오보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반응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양치기 소년이 된 건지, 진짜로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해도 이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오히려 뜨뜻미지근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진행이 좀 더디게 되는 게 블랙웰 지금 결함이 나오는 상황에서 좀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본부장님. 이게 뭐 사실 뭐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외신에서 난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미 지금 뭐 외신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그 HBM 테스트는 통과했다라고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왜 망설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진짜로 안 된 건지 이거는 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미 투자자들은 다 이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통과를 못 했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흐름은 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외국 외신들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부족해서 지금 늦추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간 문제지 통과할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확실하게 삼성전자에서 공시를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막 크게 움직이거나 이런 움직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HBM을 공급하면서 앞으로 그 실적이 얼마나 더 나올 것이냐. 네.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를 어느 정도 가져올 것이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둘 다 좀 많이 공급을 하는 게 좋은데 하이닉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네. 약간 좀 마음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그죠.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이게 하이닉스가 독점해야 되는 건데 예.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왔다. 이러면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데 이제 나라의 국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을 좀 누르고 예. 나머지 두 기업이 다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결국엔 될 것인데 이게 뭐 12단이라던가 8단이라던가 이런 걸 하고 나서 얼마나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호퍼용이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랙의 출시가 좀 지연되더라도 호퍼 쪽으로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고 이게 2배, 3배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시장에선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3가 아니라 3E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가격 매력도 측면에서 더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지금 이 당장 봤을 때는 그러면은 뭐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네. 현재 당장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가격 측면에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미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실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시점은 4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히려 지금 뭐 가격적인 메리트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걸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더 많이 빠졌고 어쨌든 3분기 실적만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저는 SK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막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한다 하면은 예. 지금은 접근하기에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사실 이 지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셈법을 나눠서 달리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포인트였는데 막 굳이 이렇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따진다기보다는 대형주 측면에서 좀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정도로 러프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부장은 조금 더 딜레이가 되겠네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자체를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 시장의 투심이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도체 쪽은 AI 시장에 대한 수익성적인 측면이 미국에서 먼저 좀 그에 대한 갸우뚱하는 의문점이 네. 먼저 미국에서 불어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는 딱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젠슨항 CEO가 지난달에 4,400억 정도를 이제 매도를 했고 그리고 블랙엘에 대한 지연이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언급된 점 자체는 좀 부담으로 시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에 이제 28일에 있기 때문에 이 기점으로 해서 많은 좀 변화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변곡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국에 소부장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도 저는 막 급하게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크게 막 공격적인 매수권에 들어와 있다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I 쪽의 의문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라면 우리가 전력도 좀 수정을 해봐야겠네요. 뭐 전력기기 쪽은 사실 지금 뭐 많이 눌리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쪽도 지금 회복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에서도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멈추는 한다면 건 아닌데. 멈추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돈이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경계성 매물들이 나왔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4차 산업으로 가는 중간에 지금 걸쳐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 사업 자체를 네. 뭐 철수를 하거나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약간 힘들지언정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잠깐 그렇죠. 그 기울기가 조금 낮아지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포인트에서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이 있나요? 뭐 사실 많죠. 네.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 지금 본다면 대형 쪽으로 보세요. 네, LS 일렉트릭을 계속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변압기. 네, 왜냐면 지금 송전 시장보다는 저는 오히려 배전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 실제로도 배전 시장이 더 크고요. 그래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송전하는 거에서 이제 배전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거기가 더 필요하고 그쪽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뭐 하나 지어지다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배전 솔루션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이 앞으로 지금 당장에는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그런 가치를 봤을 때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부터 LX 일렉트릭 참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트래킹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두 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